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또다시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입니다. 44조 원 기업 투자에 비하면 초라한 백신 외교 결과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나 담보를 받지 못하고 온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을 했습니다. 잘 주고 잘 받아왔는지 이제부터 계산서를 좀 뽑아봐야 하는데요. 역시 핵심 쟁점인 이 백신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 꽤 뜨거웠습니다.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Working with one of the major vaccine producers in the United States, and where Korea is incredibly sophisticated, and with the help of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numbers of vaccines for themselves. 백신 외교 잘했냐 못했냐 꽤 갑론을박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확실히 가져온 건 우리 군장병 백신 55만 명분뿐이다. 일단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뭐 결과는 놓고 보면 일단 55만 명분만 일단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참 사실은 이제 이번 정상회담 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이야기했죠. 미국이 이제 백신이 남아도니까 그걸 일정 정도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 미국에게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백신 좀 이 비수기 이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3분기가 되면 백신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제 미국 측에 어떻게든 간에 이제 좀 가져오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가뭄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이 가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고, 정부도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놓고 보면 이제 55만 명 지금 우리 군 정도만 이제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사실 미국에서는 애당초 한국 그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백신을 줄 이유가 없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지금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한 세계 60개국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방역도 좋고 가장 또 재정도 튼튼해서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돌봐야 될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우리가 백신을 무료로 줄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백악관 내부나 방역당국의 일관된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정상회담 갈 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기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백신이 우리가 어떤 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 선을 확실히 긋지 않는 것은 뭔가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이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와 모더나가 이제 합작을 해서, 그렇죠. 여기 삼성바이오가 생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생산량이 이제 나중에 9월달 돼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보나 경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즉 손에 잡히는 이 백신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회담 전부터 언급을 했던 이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백신을 먼저 꼬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됐습니다.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이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제가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정의영 외교부 장관이 회담 전부터 얘기했던 이 말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보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적지 않은 전 세계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일단 이 부분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던 물량을 더 빠르게 가져오는 것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단어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나? 미국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미국의 44조 원 투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협상 레버리지로 삼아서 조금 더 앞당겨 오거나 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말이 조금 울림이 적은 것은 우리가 그 투자를 한 만큼 받았느냐 하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도입하기로 했던 물량을 더 빨리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번 백신 외교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급한 사정.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백신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력에 비해서 지금 백신 수급 현황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는 지금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더군다나 미국의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 박사님 좀 더 밑바닥으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전반적인 회담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가 교환됐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투자와 백신이 교환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협상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보완하는 과제도 있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미국에 끌려가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중요하다 하더라도 미국에 맞서 싸울 때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대미 협상력 제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바뀐 다음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까요? 실제로 이번에 그 위탁 생산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계약. 근데 이게 모더나가 백신 원액 생산 공정이 아닌 들여온 원액을 병에 주입해 밀봉하는 최종 단계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데 백신 기술 이전은 아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정 부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은 모더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계약은 불명확하고 그 마지막 원액을 들여온다는 이 부분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원액을 들여오는 것도 이 부분을 원액을 밀봉을 하는데 그럼 밀봉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그럼 밀봉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고 일부는 또 다른 나라로도 이 모더나의 계획이 있겠죠. 회사의 계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탁 생산이 기술 이전은 아니다. 그리고 위탁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다 공급되는 물량도 아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우리가 지금 백신 보릿고개라고 하는 지금이 아니라 그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는 9월 이후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모더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일정 부분 원액이 우리가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원액이 일단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안심은 되겠지만 지금 정의당의 논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 박사님,
국내에서 백신이 생산되니까 우리한텐 대단히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그러니까 이 해당 물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탁 생산되는 이 백신을 우리가 바로 당겨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에 쥐는 건 바로는 없는 셈이네요. 예,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하면서 한국에게 우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첨부해서 사인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수급만큼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 위탁 생산하는 방식도요. 우리가 기술 이전,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 혁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mRNA 방식이라는 걸. 예. 그런데 우리가 원액을 미국에서 다 생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습득도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이번 백신 외교에 엇갈리고 있거든요. 엄중식 교수는 미국이 아무나 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위탁 생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김우주 교수는 언제쯤 어떤 백신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생산된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생산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의 한 2위 국가에 해당하는 굉장히 백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지금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백신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패권들이 밀리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과 안보가 같이 가는 협력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른바 집단 면역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생산과 그다음에 소비 시장들을 다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아시아 대표적으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의 집단 면역이 지금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서 지금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백신 생산의 어떤 허브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른바 미국과 한국을 껴서 전체적으로 인도태평양까지 이른바 어떻게 보면 경제 동맹으로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이번 경제동맹 가치를 좀 높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백신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44조 원을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가 국가가 44조 원 투자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하는 나라라면 자유시장 경제 국가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과거 사드나 그때 이른바 지금 미중 경제 어떤 보복 관계에서 예. 중국에 치우친 경제 생태계 때문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곧 경제 리스크로 그대로 전가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다원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높여서 양자택일적 관계로 이제 미국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찾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걸 높게 평가해야지 이거를 무슨 마치 백신의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당장은 백신을 손에 쥐지는 바로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위탁 생산된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보건당국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부가 백신 성과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 4대 기업들이 미국에 총 44조 원이라는 투자 선물을 안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nd I'm particularly gratified that so many leading South Korean companies see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앞서 조상호 부대변인은 기업들이 우리가 정부가 44조 투자란도 하냐. 기업도 본인들이 할 만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야당에서는 아니 우리 기업들이 저렇게 한미동맹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44조를 했는데 백신에 얻어온 게 없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단순 계산해서 55만 개 백신 한 개당 8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뭐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하고 이번 우리 정상회담 비교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일본 기업들이 뭐 투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이자하고 1억 불을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나 이런 데 이제 패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지만이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다 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이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이 이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트럼프가 여전히 지금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중간 선거가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국민들한테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당선됐는데 이렇게 왜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온다, 일자리가 생긴다, 공장이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대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세워서 땡큐 했겠습니까? 예. 그만큼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를 우리 기업들이 맞춤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유능하게 협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왜 가장 지금 저걸 원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성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이제 SK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지아가 상원선거에서 마지막에 상원선거 2석을 조지아가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조지아 선거 때문에 굉장히 했는데 이게 50대 거의 50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왜 이 조지아를 중요시하냐면 이번 선거 때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현재 있는 우리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인 조직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래요. 즉 민주당 당선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 고향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한국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투자해주지, 선거에 중요한 조지아지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SK 바이오 공장 세우지. 그렇다면 이걸 충분히 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과 뭔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는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기업을 정상회담에 배석시키는 것 자체가요,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합의해서 투자하게 만들면 기업은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조정 없이 기업이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고 하면요, 각 주에서 달려들어요. 세금 깎아줄게, 고용보험 해결해줄게. 그렇지만 정부를 위해서 정상회담에서 투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정부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백신이라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무언가 더 얻었어야 된다. 지렛대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최고의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치켜세운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5.21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거나 왜곡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훼손하려는 보도가 존재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길들여진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졌다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과 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음받아한 곳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가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히자마자 아마 뉴스탑10을 하면서 앵커가 저한테 이 백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백신 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 현대, LG 공장 항상 의원에게 해보면 지어달라고 항상 사람들이 난리다. 그러니까 이 기업 활용해 봐라. 그래서 제가 빠뜨린 건 SK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 저 같은 사람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이고 너무 놀랍고 뿜뿜 뭐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뭐 사실 의원한 것도 옛날이고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정상회담 묻자마자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 전문가들은 이걸 기초로 훨씬 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상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저 같은 일개 필부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 갖고 해가지고 지금 55만 회분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명분입니다. 55만 명분. 예, 55만 명분을 갖고 오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55만 명분을 갖고 오고 원액만 갖고 오고 기술 이전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인 게 아니라 다 예측 가능한 건데 좀 더 이 부분을 활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아까 제가 정의당 논평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그 김기현 그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게 현찰이 아니라 어음을 받아온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이 얘기만 하고 이 주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데 백신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확실히 밀착한 거 아니냐, 한미동맹이 좀 복원된 거 아니냐, 우리나라 좀 대외 기조가 좀 바뀐 겁니까? 예, 뭐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서 한미동맹 쪽으로 한 발도 아니 두세 발 이상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군사 역량이 한 번 더를 벗어나면서 미국이 한국의 증강된 군사 역량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였고요. 쿼드까지 우리가 이번에 언급을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 노선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만 문제까지 언급했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첨단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한국이 강화함으로써 사실은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밀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있는가 하면은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했다면은 일관성을 견제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정부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한결 더 밀착한 거 아니냐라는 문재인 정부. 이 첫 번째 주제 백신 관련 소식까지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도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